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최근에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중이에요. 예전에 제주도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마 삶이 바뀌게 될 시기가 되어서 그런 거겠죠. 생각이 나서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상속 사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시댁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셨죠. 나머지는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했죠. 나중에 돈을 더 모아서 우리 집 평수를 넓혀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어요. 단 하나 빼고요. 남편의 여동생만 빼면 요 오빠 지대박인데 왜 이렇게 주어진 고디랑 부엌도 넓고 방도 많아 이하자. 결혼 이전은 성공했네요. 우리 없다 성공을 무섭게 맡아주신 눈으로 한 말이었는데 몰라. 그러니까 성공한 거더라. 능력 있는 처가 만나는 게 어디 어려운 줄 알아. 어쨌든 부럽다. 이런 집에서 살고 다른 때 이런 넓은 집에서 한 번 살아본 적 있나? 그러니까 얼른 능력이 좋네요.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있어야 말이지요. 어쨌든 차차 결혼하게 될 거죠. 그런데 오빠 집에 방도 많은데 약간 곤란해요. 가끔 놀러와서 자꾸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아예 제 방으로 일 주는 것도 괜찮고요. 뭐니 방을 하나 달라고 해요. 가끔 놀러와서 잘 때 그 방을 쓰겠다고 했는데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서 내 직장까지 거리가 멉니다. 매일 그 먼 거리를 지옥철로 왔다 갔다 해본 게 오랜만에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빠 집은 마침내 회사 근처라서 가끔 힘들 때 겸사겸사 이용할 게 빈찬치입니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신부 남편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얼핏 들어본 이 방 하나를 쓰겠다고 말했답니다.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집이랑 회사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어쩌다가는 가끔은 자구가 더 괜찮지만 당연히 하나를 아예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방마다 어떤 용도로 쓸지 다 정해 놓을 생각이에요. 아가씨 자고 갈 때는 레이블 부착해 드릴게요. 아니면 이참에 자취를 하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취는 보통으로 나나요? 돈이 있어야죠. 아가씨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요? 애 내려 오생리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도 다 대출 받았는데 학자금을 갖고 살림에 보태 다 보니까요. 많이 못 먹었다. 내 동생이 참 기특해서 불쌍하다. 나중에 일이 늦게 끝나고 힘들면 편하게 자러 와. 남편이 참 눈치도 없이 인자한 척 하길래 눈으로 욕을 한 번 해주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 뭐 힘들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신언인 거 알죠? 한 점 깨 보고 있을 테니까. 비위 괜찮으면 놀러와요 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줬으니 알아들었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 하루 자고 간다고 왔다. 하루 자극 없는 것을 가지고 쪼잔하게 싫은 지내기 모여서 쿨하게 이해하고 재워줬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자고 가는 날이 점점 늘어나더니 일주일에 3-4번씩 자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살림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저것 어머니께 다 잃은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가 나다. 네 어머니. 잘 지내셨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별건 아니고 요즘 우리 딸이 너희 집에서 출퇴근 하자니. 그래서 잘 좀 챙겨달라고 전화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애니까 힘들지 않게 밥에 신경 좀 써주고, 집밥을 꼭 먹이고 출근시켜라. 어머, 어머니. 아가씨가 뭐 한 2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주 빠르게 알아서 차려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해요. 서로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그리고 저도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쁜데
어떻게 아침밥을 챙겨 먹을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대신 아침밥을 챙길 수 있게 냉장고에 준비해둔 음식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 다시 이렇게 자주 오시니 아이 생활비를 좀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니, 그거 좀 챙겨주는데 뭘 벌면 생활비를 많이 쓰게 돼요? 우리 딸이 벌면 얼마나 벌까요? 어머니, 아가씨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남편과 저는 입이 짧아서 2주에 한 번 정도 장을 봤는데 아가씨 오고 나서는 매주 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고요. 어쨌든 남편과 협의를 좀 해봐야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아예 자체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신호가 나쁘다는 것도 짜증나네요. 그리고 그래서 전화해서 이것저것 챙겨주려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에 이제는 뿌리부터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자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취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딸의 시집 들게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빨리 돈을 모아서 시집에 보내려면 앞으로 열심히 절약해야 해요. 자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정에 속해 있어서 다행히 하네요. 지참,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더 살림 솜씨가 형편없는 것 같아. 청소도 매일매일 안 하고 빨래 널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걸 우리 아들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남자한테 시키면 되겠니? 여자가 하는 일인데. 우려스러운 말이 들리고 야 말았습니다. 신우는 우리 집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을 어머니께 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살만하면서 노는 것도 아니고 남편처럼 같이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매일 살림을 돌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옛날 시대도 아니고 여자 남자 따로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희상함에서 남편을 모시려고 해도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부부는 같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그런 결혼 생활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예 참, 어머니, 제가 지금 일이 생겨서 먼저 끊겠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 드릴게요. 계속 전화하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 것 같아서 핑계대어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맨날 저렇게 자국하지 않는데 그냥 둘 거야? 그게 왜 울래? 그러면 안 돼? 안 된다니까. 네 무슨 반응이 그래요? 주차가 차서 이런 일을 애초에 나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자기 가족이라고 괜찮다고 하면 넘어가도 되는 줄 아나요? 나에게는 단지 시댁 사람일 뿐이에요. 아직 서로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게 스테디하고 돌아오면 제가 아가씨 눈치를 봐야 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다고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지내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이번에 아가씨가 오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할 거예요. 아, 자기야. 어떻게 말 안 하라고 해 직전이 멀고 힘들어서 오는 건데요. 내 동생 사정이 좀 딱하잖아요. 조금 더 해주면 안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어요? 나는 나의 친동생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말했듯이 당신이 생각하는 친동생이 아니에요. 어쩌면 어쩌다 힘들어서 오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일주일 중에 뒤지도 안 하는데 이해하라고?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처지를 바꿔서 내게 남동생이 있어도 자기 아가씨랑 똑같이 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기 다 이해하면서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 집이라 편하게 쉬고 싶은데 퇴근까지 눈치 보며 지내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싸울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아가씨인 것 같아요. 로 이렇게 다 됐어? 안 읽었지? 그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눈치 볼 일이 뭐 있니? 내 동생이 뭐라고 쉽사리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어머님이 전화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나한테는 동생이 아침 챙겨주려고 하셨대. 그게 말이 돼? 나는 뭐 아침 시간이 남아돌아 밥 혼자 못 차려 먹는 애도 아니잖아. 거기다 아가씨 여기서 보고 들은 걸 어머니께 다 일러 바치는 것 같았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는 자기한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우리 엄마로서는 아들이 그런 거 안 했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분이기도 하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나 이번에 아가씨 오면 따로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자네는 아무 말 말고 그냥 떠나 있어 주세요. 알겠어요? 아, 자네야. 그래도 무엇이라도 말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나가기 좋게 잘 타일러 보낼게요. 아, 됐어요. 언젠가 타일러보다 보낼 건데 또 동생이라고 마음이 약할 수도 있는데 말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나가라고 말할 테니까 조용히 좀 있어 주세요. 귀한 본인 동생은 늘 불쌍하다고 말하며 감싸고 도는 남편에게서 가만히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신호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신뢰가 생겼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가려고 눈치를 타고 신혼에게 앉아서 밥 먹자고 불렀습니다. 온 누나가 어떤 요리를 할지 교육법을 다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혹시 오늘 엄마 전화 받았어요? 역시 시어머니의 파워가 대단하네요. 많이 오셨죠. 우리 엄마가 한성질 하는데 간신히 참고 좋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입을 닫은 신호는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좋게 말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참지 않고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께 혼났을까 봐요. 걱정하는 것이에요. 놀리는 것이에요. 확인하러 아가씨가 어머니께 전화를 다시 일어서 어떤 좀 더 찔려서 하는 말인가요? 아가씨 말대로 오늘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어요. 참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한 옛적 사상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 생각을 똑바로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우리 둘이 알아서 할 테니 아가씨나 어머니나 터치 말아 주었으면 해요. 솔직히 쉬는 기간에 아가씨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달갑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배려했는데요. 고마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사사건건 말 옮기는 건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이럴 수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가씨 우리 지금 안아줘요. 이런 식으로 나 잡으려는 아가씨랑 같이 못 지내기 힘듭니다. 직장 거리가 멀어서 힘들면 자취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생각해서 하나 골라보도록 해요. 오늘 아가씨 때 이 말 하려고 저녁 준비했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오늘 마지막 하룻밤 잘 자고 가겠습니다. 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했겠죠? 한마디 말 안 하고 다 받아치기실래요?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무서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엄마가 왜 그러시죠? 그렇게 일을 만들어요. 아가씨가 어머니 사상을 많이 물려받았나 봐요. 그래요. 늘 하던 것처럼 이것도 어디 있을까 봐요. 내가 누나 깜짝한 게 소용없으니까 맛있게 먹고 쉬어요.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제 말을 듣고 씩씩거리는 신호를 두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우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밥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대로 짐을 싸서 집 밖을 나가버렸어요. 신우가 그렇게 가버리자 남편은 저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벽이 이어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꼭 이렇게 서로 얼굴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내 말이 서로 적당히 거리 두고 자주 마주치지 않으면 이런 일 안 생겼어. 거기다 아가씨가 먼저 시작한 거야? 어머니랑 같이 나 시집살이 시키려고 각재고 있는데 내가 넘어가 줘야 해. 쉬로 애초에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거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가씨랑 알아서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는 그냥 모른 척해. 그래도 이번에 혼자 저렇게 가게 하면 안 되지.
나 차로 동생들을 다 주고 올게. 남편은 서둘러 동생을 찾아 나갔습니다. 정말 눈물겨워 못 봐줄 것 같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동생이길래 저렇게 감싸고 도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의 태도의 순간 내가 좀 심했나 싶다가도 처음부터 선을 딱 그렇게 넣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괴념치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상대로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더구나. 힘들게 일하고 온 애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해서 꼭 그 밤에 집에 돌려보내야 할까? 어머니 아가씨가 어떻게 말을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저 심하게 모른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 말이 맞잖아요. 어이구, 그래, 너 잘났다. 어쩜 말 한마디를 안 진 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내 어디 한번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요. 시어머니는 물론 시댁을 알아야 합니다. 우습게 알고 계신 분에게 내가 시어머니가 될 점을 외부에서 결정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분위기가 상한 것 같아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어머니가 기분 좋아하실 것 같진 않아요. 이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아, 어머니도 그래요. 하지만 아가씨도 생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후에 다시 생각하세요. 5년 동안 어머니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시댁에 설레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은 다 시어머니처럼 곤란할 때가 있어요. 지지 않고 제 소신 있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죠. 딱히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싶은 인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시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더 이상 시집살이 시키려고 시도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우리 부부에서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 신화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만나는 남자가 업소 소개팅을 통해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다니요. 갑자기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걸 알거든. 그런데 집이 꽤 사나 봐. 예비 남편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신우는 전부터 돈 많은 남자 잡아서 결혼할 거라고 노래를 부르던데 기어이 능력 있는 남자를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놓칠 새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결혼하게 땀을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만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능력 있는 본인 남편을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저 보란 듯 일부러요. 부럽기는커녕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으면 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당히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온 신우였죠. 왜 왔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왔으면 문을 놓는 게 아니라 배를 누르고 들어와야죠. 가족끼리 그렇게 서로 경계를 그리지 말고 함께 살아야 해요. 우리 오빠 집에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고 들어오면 어쩌죠? 나는 지금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좀 내버려 둬 주세요. 그리고 며칠만 여기 좀 묵게 해주세요. 전에 연락 한 번 없이 찾아와서 그런 말썽을 피우다니 그건 좀 예의 없는 행동이네요. 그런데 시내에서 들고 온 큰 캐리어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필요해요. 안 돼요, 그랬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 신호를 막아 세우고 물어보았습니다. 연락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며칠 동안 끝방을 썼나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요. 거기에 그 캐리어는 무엇인가요? 아가씨, 혹시 집을 나오셨나요? 보면 몰라요.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딴 소리는 그만해요. 제가 좀 쉬고 싶어요. 본인이 할 말만 치켜뱉으신 뒤에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락 없이 찾아와서 그게 정말 왜 그러실까요? 어려웠어요. 거기에 캐리어를 보니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오시면 같이 진지해져야겠다 싶었어요.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껴서 우선 신호를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자마자 신호를 부르고 나와 보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자초지정을 대충 설명해 두었고요. 남편은 신호를 보고 바로 어떤 일인가 물어왔습니다. 너 오빠한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더군다나 좋지만 타모 와서 따츠과 갔어. 집을 나가 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강서 발이랑 싸웠다고 한 거야? 양에 얼마나 싸웠는데 다 쫓겨나왔어. 뭐라고요? 아니면 이건 왜 출구로 내쫓을 강서반?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장 친구에 와서 오빠 따라와. 어디서 그렇게 내 동생을 쫓아내는 직업에 감히 나서는 거야?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됐어. 가봐도 소용없을 거야. 이미 이혼까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 사태는 이젠 흐리지 않아. 그리고 지금 당장 이혼하고 쫓겨난 거 말해? 이 녀석이 내 정색 들어서 언제인지 아나? 이런 식으로 버려지고 있는 걸 감안하며 당장 나와? 아, 좀 과장하지 마라. 오빠가 흉을 맞기로 했으니까 조금은 내가 좀 날카롭게 말한 거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엄마에게는 좀 비밀스럽게 하고 여기서 53조 7공간으로 가자. 돈이나 뭐, 다 빼앗겨서 어디가 있겠어? 맞아. 너 없이는 안 되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혼당하는 거야? 당연히 그 녀석이 빨아먹어서 그런 거겠지?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위헌할 때 하더라도 그 6가진 재산반을 가져와야 할 것이야. 아니야. 바보같이 왜 그럴 수도 없고 몸만 달랑 나왔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한 거야. 사실 때가 바람을 부리다 걸려서 이렇게 된 거야. 망양이요. 내 잘못이니까 재산 등이고 보고 나눠 쓸 수 있을까? 나도 덮으려는 거지만 곤란해서 그냥 이렇게 끝내야 할 것 같아. 오빠, 엄마 알아듣기 싫다는데 잘할 테니까 비밀로 해야 해. 알겠지? 갑자기 이혼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신호를 통한 바람부림에 참 가지가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이어 연속적인 충격의 소식을 듣게 됐지. 돈 많은 남편 덕에 펑펑 쓰고 다니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하는 짓이다 싶었습니다. 얄미운 여우 같은 년이라 본인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왜 이혼 당하고 와서 우리 집에 며칠 지낸다는 건지 또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야, 아가씨. 이혼 당하고 쫓겨나서 정말 아닌데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는 걸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연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나? 아가씨가 마음대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언니, 지금 이 상황, 쓱 이렇게 따분네요. 주어야 해요. 가뜩이나 이혼당하고 지친 채로 짜증나 죽겠는데, 좀 그렇게 매몰차지 않으셔야 해요. 아무리 미운 상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돔하네요. 여기서 같은 여자라는 말이 왜 나오죠? 제 말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만 해주실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둘이 싸워야 해야겠어요. 우선 이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제가 동생이랑 잘 이야기할 테니까요. 당신 그만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엄마께 다 말씀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상황 파소, 엄마한테 이거 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엄교사는 그 좁아터진 집을 내가 어떻게 도로가 좁아서 같이 못 살아 엄마 주 싫다고 할 거고 좀 쉬다가 일정 구하면서 알아서 나가든지 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낼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집이 좁아서 같이 지내는 게 실패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언니, 여기 방도 많잖아요.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여기 언니 집이기 전에 우리 오빠 집이에요. 동생이 좀 오빠 집에 같이 지낼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날 대하듯 하냐고요? 내 언니 성격이 더러워서 오래 있지 않을 테니까 나가집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요. 신우년이 뱉은 말에 열이 받아서 되받아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서둘러 신호를 받아 일어났더니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아직 말을 끝내지도 못했는데. 아, 그만해. 가뜩이나 심하네. 내게 뭐라고 해서 좋을 거야? 좋은 말을 들을 거니? 그리고 당신도 들었잖아.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사리분별할 수 있을까? 바람 피운 건 잘못했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요. 약해도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양해를 구했다면 이렇게 안 해? 근데 아가씨가 하는 꼴을 바라고 좋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통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지 저러는 거니까. 나 싫어해서 무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알아요. 당분간 날 무시하고 또 예전처럼 계속 눌러앉을 거면서요. 분명히 말을 한다면 내 동생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건 당신의 편견이에요. 또 상황이 어려워서 눌러앉는다 해도 난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동생이 어릴 때부터 불쌍하게 자랐다고 오빠로서 동생이 힘들면 이와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당신은 외동딸이니까 이해 못하겠지만 제발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동생도 나이가 있는데 재우는 게 계속 여기 있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면 안 될까요? 으아, 좋아요 눌러앉는 건 안 되고 당분간만이죠. 대신 거기 안에 아가씨가 내 십경 건드리는 건 다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얼른 당신이 알아서 파이랏변 은혼을 데리고 어머님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 집에 있게 마세요. 알겠어요. 동생이라면 마음이 약해져서 저렇게요. 남편에게 있어서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오빠로서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호 대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쉬너를 만나러 집에 들렸습니다. 방에서 너랑 남편이랑 모여 이야기를 진지하게 주고받고 거실로 나오더니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가족 상황이 좋지 않아. 저지른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난 일을 떠들어봐도 가족은 그냥 품어줘야 해.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거야. 안 됐던 일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가족이 그냥 모두 함께 살기로 결정해야겠네요. 이 초등학생 딸과 나랑이 같이 사는 우리 집이 너무 좁아. 그리고 외질 수 있는 곳이라 일자리도 많이 없고 주변에 문제도 많아. 그래서 내가 살던 집과 남편의 집을 합쳐서 같이 살아야겠어. 우리 집 아들과 또 손자가 함께 사는 방이 늘어도 넓은 집에서 살 때보다 편해질 것 같아. 북쪽으로 이사를 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함께 살자고 말했더니 단호히 거부당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걱정했던 현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휙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방에서 남편하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선 죄송하지만 함께 사는 것은 어려워요. 남편에게 이야기 못 들으셨나 보네요. 우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여부 우성, 그건 나중 일이고 급한 대로 이렇게 갇히진 여자는 고지. 그건 당신과 어머니 아가씨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잖아. 올 항상 다들 저한테 미리 물어보지 않고 통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추천 같이 사는 거 반대하니까. 설득해봐도 소용없어요. 아가씨, 남편과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너는 하여간 끝까지 어떻게든 해야 해. 내가 어쩌다 들었던 말이면 어쩌든 남편과 어머니는 아가씨를 다시 돌아보라고 해서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씨알도 먹힐 거라고 했어도 결국 어머니와 아가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남편과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치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이 먼저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 생각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무튼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말 괜찮겠죠? 그럼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그만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화를 푸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기분 전환할 겸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갑자기 그래, 우리 가족 여행 안 간지 오래됐잖아. 이번에 여행이나 다녀오자. 싸움과 화해를 기념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단단히 뭉치는 의미로 어떨까요? 마침 우리 아들 곧 방학이니까. 요즘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가 그렇게 좋다더라고 하던데요.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다들 좋다더라고. 우리도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에 대해 들어보긴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그런데 한 달씩은 너무 길지 않아? 뭐 없을까? 당신이랑 나랑 한 달 추가할 수 있잖아. 기념적으로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제주도로 여행 다녀오자.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과와 함께 여행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휴가를 한 달 정도 내기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은 이왕 다녀오는 거 푹 쉬자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실은 저도 남편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떠날 생각은 없었는데요.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지 넘어섰어요. 한 달이란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어요고 했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마친 뒤에 가족과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행복한 여행을 마무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신발들이 보였어요. 게다가 집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었어요. 이리하여 끝나기 그러나 이후의 내용이 누락되었네요. 부분 내용도 추가로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천천히 집에 들어가니 신화어머니가 거실에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집주인처럼 맞아주셨어요. 언니, 이제 왔니? 그래. 여행은 어땠어? 재미있었어. 아이, 우리 손자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 그래, 얼굴이 다 시커먼데 어머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며 이어서 저희는 서둘러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일감이 옳았는지 집안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어머니와 50년 된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남은 멤버들은 아마 어머니와 신식방으로 갔을 것 같았습니다. 바뀌어 있더군요. 눈에 펼쳐진 어이없는 일에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재미있게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집에 돌아왔더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어머니하고 아가 3살이에요. 거기에 저 방들은 대체 뭐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행을 간 사이에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집에 내가 들어오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 어머니, 아들 집이라고 해도 여행을 간 사이에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가씨 생각이에요. 학교에서 정말 여기서 왜 날 걸고 넘어져요? 이건 다 오빠랑 이 약병 건데 뭔 허락을 맡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라고요? 오빠와 대화를 나누었다고요. 4살 아이를 바라보니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갑자기 4살 아이와 함께 한 달간의 여행을 제안했다는 게 전혀 계획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여행 도중에 어머니와 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잘못했는데 그래도 다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더니 옳지되는 말이었어요. 믿고 있던 남편에게 제대로 뒤집고 앉은 것 같았어요.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미래봐. 어머니와 소녀가 여기서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완전히 설명해 보세요. 먼저 진정해지고 나 또한 진정했어. 당신이 내게 많이 생각한 것들로 인해 화내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과를 한 것을 인정해. 그리고
어머니는 소녀가 짐을 옮기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6장의 물어를 걸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소개해주는 나의 행동은 무엇인지 물어봐. 맞아, 맞아. 내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또 너희가 처음부터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해.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래, 항상 이렇게 시켰어.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될게 쑥거리고 통보해. 이번에도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같이 사는 거 절대 허락 못해. 이렇게 내 의사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거면 당신도 따라서 나가. 이게 듣자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네 가운데 우리 벌어나가라. 말야, 말 가려서 못해. 어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싹수 없이 굴어. 이미 직접 미타했고, 우리 지금도 다 들여나는데 나가기 몰라. 가,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이거 물어줄 거야? 우리가 못 나간다고 결장 버리면? 니까 짓게 물어 어쩔 거냐고.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이미 엄마 즉 가처분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다 옮겼는데 이제 와서 어딜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차분하고 들어올래?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돼. 이 기가바이트 당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집이냐고? 애초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자 나와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장만한 집이야. 나중에 돈 더 모아서 함께 모시고 사자고 다 이야기해놓고는 나 몰래 엄마하고 동생을 이사시키니 네가 사람 새끼야.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이야. 너 말 똑바로 못해? 어디 귀한 우리 아들한테 욕지거리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천식으로 재수없게 말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랑 다 없으면 얼마나 가겠어? 안 봐도 뻔하지. 옆에서 꼴보기 싫은 신호놈까지 비아냥거리며 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졌습니다. 곧장 그 계집애한테 가서 세게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쳤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대책 없는 미친놈아. 결혼 전에도 축하문초 들어서자 기적처럼 난리치더니 결혼해서 바람피다 이 꼬락서니 버리니 그 치기가 뭐길래 자꾸 우리 집에 기어들어 오려고 난리야? 집이 작고 허름해서 섭섭하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게라도 한 거야? 네 출제를 알아야지. 어디에 대고 새언니한테 싸가지 없이 구로.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정말 너무 심하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들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선다는 행동을 보여줄게요. 당장 타들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가라고. 당신은 춤을 못 추시는데 나가라는 제 말에 큰 소리치는 남편.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을 향해 주변의 물건들을 모두 던졌습니다. 얼른 나가세요. 미친 엄마.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와의 약속을 다 어기면서 무시하는 너 같은 새끼랑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 능력도 없는 새끼도 동생이랑 엄마 책임지고 싶어 안달이네. 그렇게 애를 지키는 내가 좀 너나? 실탄 부둥켜 안아 살아나랑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제대로 빈이 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집어던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는 놀라서 추려했고 저는 더욱 발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폭발한 것이었어요. 제 기세에 놀란 셋은 주춤거리며 뒤로 밀려나가게 되었고 저는 얼른 문을 열어서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그들의 짐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서로 자신의 짐이 망가지지 않아 살펴보느라 바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퍼붓고 난 이 맥이 다 빠지더라고요. 정치인인 차리고 보니까 신우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남편은 계속 문을 열어 달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것 같아서 아예 물을 받아서 문을 열고 뿌렸습니다. 까오조, 다시 내 집에 발들이 생각하지 마. 네 엄마랑 동생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혼을 장보낼 테니까 법원으로 나올 준비를 해야 해. 나의 이 사기꾼 가치 새끼야. 늘 이성적이고 차분한 제 모습만 보다가 이런 미친 자의 모습을 보니 남편은 많이 놀란 듯했어요. 10분 정도 더 서성거리던 이가 결국 짐을 챙겨서 사라지더군요.
저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을 시키고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찾아와서 십받게 할까봐 바로 집을 내왔어요. 이혼 준비할 때 남편은 재산을 나누자는 게 소리겠지만 이게 참 다양한 건지 집을 살 때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샀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남편은 전혀 나쁨받지 못했죠. 그걸 모르고 재산이 내 명의인 줄 알았던 남편은 나누자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저는 가해자로 남편을 거론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과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승리하였지만 이로 인해 남편과 이해 관계가 끊어져 9년간 친정 부모님과 함께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공하는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고 있고요. 지금도 남편은 다시 출입자며 우는 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도 연락이 오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어림이 없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친정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